시장에 파이어족을 노리고 파이어족 지망생들을 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강의, 그렇죠. 영상 그런 거 찍어서 막 그렇죠. 돈 버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너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스쇼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지난번에 스톡 옵션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프리뷰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뭐 파이어족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파이어족. 파이어족 꿈꾸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나요, 용식님? 굉장히 한 10중 9. 용식님은요? 용식님은요? 파이어족 근데 일을 안 한다는 거는 안 하는데 근데 놀고 싶다는 건 아니죠. 근데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일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놀고 싶다. 이거는 노는 게 기본이었으면 좋겠다고.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반대 5일 근무제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네. 아니 저도 그래서 파이어족에 대해서 이제 좀 만나 뵀어요. 사실 기사로도 좀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방송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재밌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 근데 이번에도 좀 토크를 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이거 주제 관련해서 한 5번 인터뷰를 하기는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전체 사례 중에 일부일 뿐이고 일반화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파이어족에 대해서 사실 같이 판단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가령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거는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 어머니 이제 조금 어르신 분들은 이제 파이어족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셔요. 그렇지만 이 방송은 사실 파이어족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려는 방송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취재 결과와 그거에 대한 썰을 이제 가볍게 푸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 가장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란 대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걸 딱 이렇게 꼬집어 주셔야 좀 이야기가 수월할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파이어족은 이제 다들 느낌이 있으실 텐데 한마디로 파이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인데 그런 파이어 운동이 대체 뭐냐? 이게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랑 조기 은퇴 요거를 좀 추구하고 그거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영어 이름이잖아요. 당연히 미국에서 왔겠죠. 이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이제 고소득자 분들 있잖아요. 특히 개발자 분들, 막 연봉 2억 달러 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아끼면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사실 이분들은 저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도 벌면은 남들 시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지만 쓸데없는 소비를 줄여서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서 이걸로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의 운동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2억 달러 있어야 되나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운동이 처음에 초기에 비판을 받았던 게 아니 이게 파이어 운동이 이거 진짜 막 말씀하신 대로 2억 달러나 좀 벌어야 이거 파이어족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월급 받는 거에서 집세 내고 뭐 수도세 내고 이러면 남는 게 없는데 파이어족 어떻게 하냐? 돈을 모을 수가 없는데 이런 말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남녀 임금 격차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건 진짜 실리콘밸리의 백인 남성들을 위한 약간 우월주의에 빠진 운동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운동이 전 세계로 뿜 하고 퍼졌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온 거죠. 이 운동이. 그래서 그러면 2억 달러나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훨씬 적게 있더라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아마 파이어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4% 룰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 있는데 혹시 4% 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생활비를 쓰는 거에 25배 정도 모으면은 이제 그 정도의 자산을 좀 모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4%씩 쪼개서 써도 충분히 여생을 보낼 수 있다. 일을 하지 않고도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보통 이제 뭐 다르겠지만 한 6억 정도의 자산을 쌓으면 파이어족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최소한의 자산이 그렇죠. 최소한 6억. 이게 좀 통용되는 룰인데 근데 이제 여기도 함정이 있죠. 직장인으로서 6억을 이렇게 좀 자산을 빨리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이라는 함정이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비용이 엄청 많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네네. 파이어족이라는 게 네네. 일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을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건가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네. 사실 굉장히 한국에 오면서 굉장히 혼종이 됐어요. 그렇죠. 끔찍한 혼종까지는 아니고 혼종이 되는데 일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뵌 분들도 파이어족을 이제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용식이 말한 것처럼 노는 게 베이스야. 그렇지만 이제 좀 주변 뭐 일손도 그렇죠. 좀 도와주고 돈은 안 받으시겠죠. 돈은 많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사전적 파이어족에 가깝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뭐 가령 이제 우리 3프로 TV에도 종종 나오시는 강왕국 작가님이 굉장히 유명한 파이어족인데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강연도 하고 강의도 만들고 아주 돈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린 여기서 혼란이 오죠. 저건 일이 아닌가? 그렇죠. 저것도 일이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강한국 작가님 그것을 일종의 유희처럼 생각하면서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에게 노동이란 의미 없는 회사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기한테 노동이었지 자기에게 이것은 유희일 뿐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죠. 세뇌를 당하죠. 그래서 이게 좀 끔찍한 혼종이 한국에는 있다. 근데 사실 6억 정도만 있어도 그 자산을 굴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융 경제 행위이니까 그쵸. 좀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대체 파이어족들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나? 굉장히 꿀팁이면서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산을 좀 쌓아야지 어쨌든 은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엄청난 자산을 축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강한국 작가님은 되게 여러 경로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실명으로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공기업을 다니시는데 정말 이제 쓸데없는 소비를 일절 안 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근데 이제 돈을 모아서 시드를 일단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퀀트 투자를 하셔서 퀀트 투자의 방식으로 이제 아마 주식 투자를 퀀트 방식으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점점 자산을 불리는 케이스. 그리고 아니면은 이분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고 또 아니면은 이제 우리네 직장인들이 이제 투잡이란 거를 하잖아요. 이제 뭐 가령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시드를 만들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나는 일을 하지만 내가 있지 않아도 굴러가는 가령 뭐 편의점이랄지 뭐 이런 거를 굴려가지고 뭐 또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족으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뭐 사이드 잡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몰래 이제 좀 강의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자산 어떻게 키워가지고 파이어족에 도달을 하신 거죠.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스타트업 씬에는 한 방 있는 분들이 좀 파이어 될 것 같은데. 코인 투자로 파이어족이 되신 분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용심도 코인 안 하시죠? 잘 안 합니다. 잘 안 한다는 건 뭘까? 조금 한다는 건가? 안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코인 투자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만 그냥 팩트만 놓고 말씀드리면 코인을 통해서 자산을 확보한 분들이 있잖아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익을 실현해서 그걸로 엑싯을 해가지고 뭐 파이어족으로 된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좀 창업자라든지 초기 멤버들이 엑시트에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있죠.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뭐 이제 좀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이제 초기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고 이제 힘들잖아요 창업이 이제 힘드니까 이제 물러나겠다 하고 이제 본인의 몫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그럼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최소 몇십억이니까 그걸로 일단 보통 일단 부동산을 먼저 산 다음에 이제 실거주 부동산을 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을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굴리면서 사시는 그런 스타트업 씬의 그 파이어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6억 정도를 얘기하시긴 했는데 보통 현실적으로 혹은 평균적으로 물론 이걸 평균 내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너무 어려운데 본인이 만나보신 사람들 중 대체로 한 얼마 정도는 있어야 은퇴가 가능할까요? 최소 10억 진짜 최소가 12억, 15억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100억 언저리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파이어족을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6억 모였다고 파이어족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6억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뭐 연간 소비액의 25배 그래. 근데 사실은 연간 소비액의 25배로 6억이 나오니까 정말 연간 소비액이 적으면은 6억보다 더 적어도 되기는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좀 불안하잖아요. 예. 뭐 절대 비하려는 목적은 아닌데 네. 뭐 자연으로 가면 그럴 수도, 그러니까 산이나 아니면 바다 근처에 조그만한 뭐 그걸 별장 같은 거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6억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도 12억, 15억까지는 모으고 나오신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파이어족이 된 다음에 네. 자산은 보통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요것도 아마 굉장히 천차만별이겠지만 제가 취재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자금이 좀 큰 분들 있잖아요. 좀 많이 갖고 나온 분들은 이제 뭐 투자 수익이나 뭐 이자를 통해서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원금이 크니까 막 하루에 1,000원도 들어오고 몇백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생활비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거 부동산 구입. 예, 우리 가족들이 살 이제 그걸 먼저 구입을 하고 이제 나머지 자산을 뭐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국채, 뭐 펀드 이런 식으로 다 배분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죠.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얄궂게도 이제 제가 만난 파이어족들 중에서 이제 가정이 없는 싱글 분들은 다 부동산을 안 사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부동산을 다 전세 사시나요? 월세나? 전세나 월세를 사세요. 이제 월세가 우리나라 그래도 아직 월세가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이 아니라고 하시면 예, 뭐 근데 모든 싱글 파이어족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집에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취재한 바탕으로만 말씀드리는.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이 좀 적으니까 주식 비중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주식 코인으로 인한 수익이 약간 현금 흐름의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국 작가님이 이제 경제적 자유의 큰 적으로 항상 3가지를 든데 애, 개, 차예요. 이게 차. 눈물 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그럴 듯하네요. 네. 왜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자녀 낳지 마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자기 인생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애, 개, 차에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뭐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애, 개, 차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린 거 외에도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이나 무슨 화장품 이제 좀 보조 매장처럼 아르바이트생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돌리면서 현금흐름 만들고 그 현금을 또 다른 자산 사는데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좀 현금흐름 만들어 놓으신 분도 봤습니다. 네. 나름 어떻게 보면 비용 구조라든지 뭐 소비 구조를 굉장히 심플하고 린하게 만들고 그쵸. 나름의 캐시플로우를 만들면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군요. 그리고 또 꼭 하시는 게 책 쓰시는 거, 강의 만드시는 거. 왜냐면은 일단 파이어족이 됐으니까 그 경험을 궁금해하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도 열고. 그래서 점점 더 바빠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사무실에 내신 분도 있어요. 네. 거기 연장선상에서 여쭙고 싶은 뭐 아까도 제가 파이어족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런 거 여쭤봤는데 좀 어떠세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나요? 그분들이 아예 놀진 않을 것 같아요. 아예 놀진 않고요. 일단 보통은 사업자를 내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에는 어쨌든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책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업자를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집에만 너무 있으면 이제 지겹거든요. 그렇죠. 사무실이라도 하나, 이렇게 작업실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일거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거기로 이제 뭐 문의가 오겠죠. 뭐 작가님 책 뭐 저희랑 책 쓰시죠랄지 뭐 저희랑 강의하시죠. 뭐 이제 보는 거죠. 고를 수 있어요. 이제 직장인이 아니고 이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고를 수 있죠. 그 중에서 땡기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고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되게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야 이건 파이어족을 가장한 크리에이터 같은데 약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국의 파이어족은 조금 혼돈해요. 혼돈스러워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은 근데 확실히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소비를 할 때도 남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가 솔직히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회사에서 직급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가방은 들어야 돼. 이 정도 옷은 입어야 돼.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래서 놀랍게도 굉장히 검소하고 돈은 또 별로 안 써요. 네, 근데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거죠. 그 제가 지금 막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막 실제로 정말 이제 나무늘보처럼 집에 누워서 뭐 그간 하고 싶던 외국어 공부랄지 뭐 음악 작곡이랄지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스타트업 씬의 그 피가 끓는 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도 꽃놀이도 한두 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정말 재미있게 하고 싶은 거 시간 구애 없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좀 왕족의 삶인 것 같긴 한데 한량과 예술가의 사이. 뭐 그게 좋지 않아요? 저는. 네. 어쨌든 그분들은 일은 일이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아니다. 그렇죠. 유희라니까요. 일종의 네. 놀이. 예. 예. 그리고 막 이제 한마디로 땀 안 내고 일을 하는 느낌. 그렇군요. 땀은 안 나요. 예. 그런 그러니까 거죠. 제가 아는 분도 네네. 아버님께서 마트를 크게 하셨어요. 마트. 네, 그리고 마트를 그 대형 유통회사에 매각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런 거죠. 근데 마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의 표현에 따르자면 졸업식에도 가족들 바꿔가면서 오고 매일매일 일하셨대요. 정말. 네네. 그리고 집에서 모든 그런 기장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이제 매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파이오족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신대요. 똑같이 오전 6시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 종일 멀뚱멀뚱 이렇게 계시다가 그게 관성이 돼버린 거예요. 놀 줄 몰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파이어족인데 완전히 정말 거기서 벗어나기엔 좀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또 창업자는 그분이 그 회사를 매각을 해서 몇백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 저라면 남태평양에 별장 하나 구해서 거기서 골프 치면서 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게 한두 달 해보면 바로 그냥 느낌이 온대요. 나는 일의 노예였구나. DNA가 그랬구나. 그래서 바로 또 일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파이어족 돈 많다고 해서 뭐 파이어족이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되기도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나름의 계획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나름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파이어족은 정말 행복할까?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을까? 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살겠어요. 파이어족한테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물론 직장인의 스트레스랑은 좀 다르겠죠. 이제 뭐 당연히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상황에서의 스트레스가 다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가령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분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근거를 다 마련을 해 주신 거잖아요. 너무 대단하고 멋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내 역할을 다 한 게 아닐까라는 일종의 현자 타임과 회의가 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걸 겪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후련하면서도 묘하게 좀 우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너무 잘 지내시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 우울한 마음이 왔었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파이어족으로 될 정도로 경제적인 어떤 근거를 쌓으신 분들은 사실 되게 열심히 일하셨고 유능하신 분들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막 이놈의 회사 때려치워야지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또 직장에서 나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성취고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소비로만 증명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나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은 워낙에 창조적으로 막 뭔가를 계속 만들고 실행하고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게 갑자기 딱 멈추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막 구매 막 외제차 사고 막 이런 걸 그것도 이제 물론 재밌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떤 걸 기준 충족시키기 어렵다. 거기서 오는 약간 우울감 그런 게 분명히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20년, 21년에는 모든 자산이 다 올랐잖아요. 그때 아마 파이어족이 마치 정말 무슨 봄을 이루듯이 그냥 빠바방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거의 두 집 건너 한 집씩 파이어족이네. 이거 조금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오반데 커피숍 그 정도로 수준의 그냥 카페 숫자 정도 이거 같은데 작년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쵸. 파이어 취재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고 어떤 걸 겪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파이어족으로 잘 살고 계신 분들을 1년 뒤에 다시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1년의 시간 두고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진 상황이었죠. 이제 방금 용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은 사실 자산 가치가 가장 많이 올랐던 그렇죠. 해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호황기였다고. 그리고 암호화폐 이런 것도 엄청 오르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이어족이 되실 수 있었던 분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인터뷰 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일단 실명 말할 수 있는 강한국 작가님은 더 자유됐어요. 왜냐면 이분은 그냥 막 계속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좀 뭐랄까 부지런하게 이상한 단어지만 부지런한 파이어족으로서 굉장히 잘 됐고 하지만 이분 예외적인 케이스고 참담한 케이스. 네, 참담한 케이스 가장 참담한 케이스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게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빼지 못하고 그 상당히 물린 상태에서 이제 생활을 굉장히 검소하게 쪼그라들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빨리 뺐었어야 됐는데 이제 이미 물려가지고 물린 상태에서는 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금 생활을 가장 간소하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쭤봤어요. 이분 되게 또 유능한 분이거든요. 되게 좋은 회사 다녔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명언을 하셨어요. 물과 양배추만 먹더라도 나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수돗물과 양배추만 먹더라도 왜 양배추지 근데? 모르겠어요. 양배추를 좋아하시나? 자기는 수돗물과 양배추로 삶을 연명하더라도 절대로 회사로 돌아갈 마음이 없대요. 뭐 배기 숙제인가? 뭐 고사리만 느껴먹 그런 건가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파이어족으로서의 삶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가장 참담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의 케이스가 파이어족으로 나오면서 이제 자산 자체는 크기 때문에 뭐 당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죠. 그렇지만 조금씩 허물어서 그러니까 이제 주식 이런 거 다 물렸고 이제 국채 이런 거에서 수익 난 거 조금 허물어 가지고 생활비로 이렇게 조금 돌려서 쓰고 계시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사실 막 아비규환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비규환 이 정도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고. 그렇죠. 네, 중간 분들은 이제 자산을 조금씩 허물면서 하지만 어쨌든 파이가 크기 때문에 허물면서 지금 이 시기를 버티고 있다. 그러면 파이어족 상태를 파이어하신 분은 없나요? 다시 말해 직장인으로 컴백하신 분들 없어요. 놀랍게도 제가 말했잖아요. 양배추랑 수돗물만 먹고도 이 파이어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근데 지금 능력도 있고 근데 이게 시간 점점 흐르면 나중에 다시 재취업하고 싶어도 어려운 시기가 온다. 꼬이잖아요. 네, 꼬이지 커리어가 꼬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파이어족으로 살 것이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파이어족 뭐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일단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굉장히 근데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이 회사 생활도 되게 잘하셨어요. 동료들과 되게 친했고 그렇군요. 그럼에도 이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너무 하루의 일 대부분을 다 이렇게 좀 쓰는 것이 굉장히 좀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역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혜님은 행복하냐고. 그래서 저는 아웃스탠딩 기자로서 일하는 거는 제게 있어서 유희다. 저도 어떤 의미에서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하기야 테라피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퇴사라면 지병이 낫는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그 파이어족 분들 중에서 뒷목이 너무 아파서 정말 누가 목을 칼로 써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정말 파이어족 되고 그 다음날 출근 안 했는데 정말 씻은 듯이 나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대체 창업자의 스트레스란 대체 어느 정도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일벌들도 한 30%만 열심히 일하고 70%는 일하기 싫어한다고. 이거는 뭐 그럼 일벌이랑 붙이면 안 땡벌이라고. 인지상정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동물의 본능이다. 우리도 인간도 동물이니까. 그래서 30%가 퍼지면 그때 70%가 미안해서 대신 해주면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 너무 열심히 일해서 퍼지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놀았구나 하고 70%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서 70%가 빠지고 30% 그런 거군요. 그래서 그 본능에 가깝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 이해는 합니다. 저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누구나 다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좀 이런 거는 좀 피해야 한다.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첫 번째로 이제 파이어족 분들한테 당연히 여쭤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충분하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파이어족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과신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지만 2020년, 2021년 너무 호황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호황기가 계속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3살짜리 아기가 주식을 했어도 잘 됐을 텐데 마치 내가 주식의 신이 된 마냥 투자의 신이 된 마냥 그렇게 나는 앞으로도 이거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수익률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충분하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사실 많다는 거죠. 주변에. 근데 이게 투자 기간도 짧고 이러면 좀 당연히 이렇게 갑자기 혹한기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퀀트 투자의 대가이시는 강한국 작가님의 말에 의하면 하락장이 와도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피해 간대요. 예. 근데 이제 파이어족인데 투자 기간도 짧은데 파이어족이 됐어. 근데 그걸 못 피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과신은 너무 했던 거다. 그래서 자기 과신을 하고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자산을 갖고 나오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게 파이어족이 왜 위험할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제일 위험한 이유는 빠르게 부를 획득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욕심이다. 예, 그렇죠. 이게 빨리 뭘 하려 그러면은 좀 치명적인 덫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괜히 막 진짜 막 이런 표현 죄송해요. 개 잡주 코인에다가 넣고 무리수를 쓰고. 네, 무리수를 던지고 빨리 하고 싶으니까 회사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하고 싶고 그리고 영끌해가지고 막 잘못된 투자하고 그렇죠. 막 그러다 막 사기도 당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인생이 진짜 나락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파이어족 분들도 그렇고 다들 보면은 조급하지는 않았어요. 가령 나 올해 뭐 파이어족 못하면 뭐 내년에도 하지 뭐.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다들 6억 넘었어도 더 벌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뭐 이미 6억을 번 그 시점에서 이미 내 마음은 든든한 거야. 나는 언제라도 회사를 때려칠 수 있어. 하지만 그래 안전하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산 획득하고 파이어족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더 좀 잘 탄탄히 쌓고 나와서 이제 혹한기 때도 뭐 그렇게까지 별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진짜 치명적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파이어족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소비 본능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지 마라.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뭐 물과 양배추 얘기했지만 그분은 그분이 특이한 거예요. 그분은 평소에도 굉장히 좀 겸손하신 분이었고 근데 막 이제 파이어족 분들 중에 막 생각하는 게 뭐 돈 다 떨어지면 뭐 그냥 라면만 먹고 살지 뭐 막 이렇게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물가 오르면 라면이 막 3,000원 되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그런 거를 계산을 안 하고 내 본능을 너무 무시하고 또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계산을 안 하고 되게 소비의 계획을 굉장히 안일하게 짠 다음에 그다음에 파이어족이 되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런 경우는 조금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좀 이런 거를 못해서 좀 안 된 사람들도 좀 보셨나요? 파이어족 잠깐 됐다가 한 3개월 파이어족 됐다가 돌아간 사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사실상 돈이 없어서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사람이 한번 편안한 삶을 살면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게 이게 그러니까 소비 수준 낮추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파이어족 돼서 자산이 계속 있을 줄 알고 방만하게 소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혹한게 되면은 막 호텔 뭐 3번 가던 거 뭐 한 번 가고 이거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게 되는 사람이면 대단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재취업 하셨거든요. 다행히도 재취업에 성공을 하셨는데. 그래서 네. 제 주변에는 파이어족은 거의 없고 파이어족 지망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포함인가요? 아니 저는 포함? 아니고 네. 저는 그래서 보통
20년, 21년 때 자산이 바짝 오르니까 네. 다들 이제 뽕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제 나는 놀아야 되나, 언제 퇴사를 잡아야 되나, 네. 언제 그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 타임을 노릴 수 있나 하다가 이제 2022년이 와서 다들 겸손해졌어. 이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충성! 회사에 충성! 정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 자산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이런 걸 그럼요. 깨달아서 굉장히 이게 시장이라는 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나. 그럼요. 우리는 늘 거시경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자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좀 지혜님은 파이오족을 원하셨는지, 그리고 좀 이걸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이게 우리 대표님이 옆에 있어서 하는 말씀이 편하게. 아니라 저는 원래 제 일 좋아하고 회사 생활에도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고 직장 스트레스가 뭐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갑자기 제가 스트레스에 에너지가. 그래서 저는 원래 목표가 죽기 직전까지 현역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어족 뭐야 뭐 약간 퓨리탄적인 생각이었죠.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마치 우리 어머니 같은. 근데 이제 파이어족 취재를 하면서 이게 파이어족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냥 선택을 다른 걸 선택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파이어족이 좀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30-40대라는 젊은 나이에 평생을 버틸 만한 돈을 모을 수 있어. 그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국 한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파이어족이랑 그냥 부자 되어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 자기 사업하는 걸 좀 혼재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쵸. 케이스만 봐도.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 한국형 파이어족은 어찌 보면 욜로족보다는 훨씬 건전한 거 아닐까? 네, 마치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약하고 이런 것보다는 돈 던지고 막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너무도 건전하고 건실한 것이 아닌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삶을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하는데 쓰려고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이어족에 대한 좀 무조건적인 반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요. 다만 이건 좀 준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에 파이어족을 노리고 파이어족 지망생들을 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강의, 그렇죠. 영상 그런 거 찍어서 막 돈 버시는 분들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너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강의들을 쭉 보면 사람을 너무 조급하게 만들고 좀 뭐라고 말할까요? 혼돈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확실히 없어져야 된다. 하지만 파이어족 자체는 특히나 한국형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건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취재하신 분들이 계속 파이어족으로 사실 것 같아요? 아니면 돌아오실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오잖아요. 솔직히. 느낌 와요. 일단 한 절반 정도는 자기 사업할 거예요. 이미 다 세워놓으셨어요. 이미 사업체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를 이룬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는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도 막 이제 이게 조금 일종의 황제 창업자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인 커피숍 운영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여행도 갔다 오고 머리도 좀 식히고 그리고 이제 직원은 최소한으로 두고 현금 흐름만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이미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직장에 돌아가실 분은 근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돌아가실 분은 없을 것 같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크리에이터로 살 확률이 좀 가장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서는. 그러면 한때 뭐 욜로 그랬는데 이게 많이 트렌드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옅어졌잖아요. 좀 파이어족도 한때 트렌드일까요? 아니 앞으로 지배할 뭔가 대단한 빅 트렌드일까요? 저는 이거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직장이 우리의 일생을 정말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뭐 엔데믹이 되면서 다시 재택근무가 다시 출근하는 식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많이 갈 것 같거든요. 뭐 일주일에 며칠은 출근하고 그러면서 사실 시간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되게 커졌고요. 그래서 사실 파이어족을 준비하기에 저는 되게 좋은 여건은 점점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이어족의 트렌드는
그래도 계속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리콘밸리에서의 그 파이어족과는 굉장히 한 5억 광년 정도의 거리가 있는 굉장히 다른 개념의 파이어족이겠지만 어쨌든 그 직장을 나의 뭐 엄청난 걸 걸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점점 그 비중은 줄어들 것 같고 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자산가이자 백수이자 프리랜서이자 네. 뭐 개인 사업자이자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재되어 있죠.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 이루기만 하면은 되게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나중에는 이제 뭐 우리의 자녀 세대랄까요? 그런 분들의 꿈에 나중에 파이어족이 등장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그 파이어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남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일단 조급하게 파이어족 하지 말고 내가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파이어족을 마인드로 살면 좋은 게 쓸데없는 소비는 안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면서 하는 소비 그렇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나의 자산을 확보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그래서 약간 저는 직장인 분들에게는 꼭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하이브리드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 좀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파이어족이 될 마음이 전혀 없고 저는 충성하는데요. 그래도 당장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몇 년은 손 까딱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자. 라는 목표를 세우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일이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일일비하지 않고 막 나를 갈아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슈퍼 직장인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거든요. 아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 좀 불행한 면이 없잖아요. 그쵸, 완전 노예의 삶이니까. 예, 그리고 특히 뭐 뭔가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좀 초조하게 커리어를 짠다거나 만약 1, 2년 공백 있으면 나 어떡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좀 불행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이어족처럼 사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된 형태로 살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렇게 네. 생각을. 그리고 할 얘기 다 할 수 있고 이제 왜냐면 잘려도 무서울 게 없으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자산도 쌓고 네. 또 소비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 네, 마모되지 않는 노동자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정의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파이어족이 아니라 네. 이건 뭐랄까 직업자? 직장인가 사업자의 중간 직업자. 직업자 뭐 아니면 적당한 단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직업수? 직업수. 백수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싶네요. 그래서 그 단어는 원래 나와도 점점 그 뜻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파이어족도 그런 식으로 확장되고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쉽게 없어질 트렌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형이 좀 될 수 있어요. 네네, 변형은 이미 됐어요. 한반도에 오는 순간 이 단어는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스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하고요.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해준 지혜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아스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움직이려고 합니다. 5화는 그 지금 다음에 이제 제가 스피커가 될 건데요. 네. 그거는 어떤 주제를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스타트업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머리가 너무 아프네. 예. 그래서 이것도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데 이게 정말 답이 없어요. 지분 구조는 정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아무런 답이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무수한 역사적 사례를 이렇게 역사적 사례요. 벤처업계 역사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나름의 모범 사례도 있고 안 좋은 사례도 있는데 뽑아낼 게 많겠죠. 예, 이거를 좀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